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무려 13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 지갑 사정은 나아진 것 같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입니다. 오늘 이 사라진 13조 원의 행방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나눠줬던 그 민생 지원금 말이죠. 총 규모가 자그마치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로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소비를 확 늘려보자. 이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에이오스티님,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겨요. 아니, 13조 원이나 풀렸다는데 왜 제 주변에선 다들 살기 너무 팍팍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그 돈 효과가 있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비호스트님이 던져주신 질문이요.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소비를 이끌었던 진짜 힘은 정부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에 영향을 줬던 큰 변수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부가 직접 우리 손에 쥐어준 바로 이 지원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시장, 바로 코스피였죠.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힘이 셌을까요?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3분기 민간 소비가 늘어난 걸 분석해보니까 딱 절반은 지원금 덕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코스피 급등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현금을 뿌린 것과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른 게 거의 똑같은 효과를 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원금은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투자하는 일부 사람들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코스피가 올랐다고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정부가 나눠준 그 13조 원이 과연 사람들 손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 돈의 행방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의 효과가 왜 생각보다 작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정부가 10만 원을 줬을 때 사람들이 돈 생겼으니 뭐 좀 사야겠다 하면서 새로 쓴 돈은 고작 42,500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은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어차피 사려고 했던 물건 사는 데 쓴 거죠. 돈이 시장을 돌아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 주머니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영어로는 MPC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갑자기 공돈이 생겼을 때 그 돈 중에서 얼마나 쓸까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아야 돈을 푼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었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 한계 소비 성향이 2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 가구만 딱 떼어서 보니까 무려 56%로 꽁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2배가 넘죠. 무슨 뜻이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도 저축을 했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은 바로 썼다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누구에게 돈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럼 사람들은 왜 특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공짜 돈을 받고도 쓰지 않고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한 걸까요? 그냥 미래가 불안해서? 그럼 막연한 이유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지갑을 꽁꽁 닫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한국 경제 전체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4.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모든 돈, 즉 GDP보다 우리 가계가 짊어진 빚이 더 많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주요 30개국 평균은 63.2% 정도거든요. 우리는 그걸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국민 중 하나인 셈이죠.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공짜 돈이 생겨도 와,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 돈으로 대출 이자부터 갚아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 돈이 시장에 돌 리가 없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빚 문제가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소득 하위 20%는 빚이 늘면서 가진 재산이 오히려 줄었지만 상위 20%는 그 빚을 지렛대 삼아서 자산을 7천만 원 넘게 불렸습니다. 부자는 빚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빚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렇게 그냥 돈만 나눠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잖아요. 진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죠. 첫째, 타겟팅. 돈을 받으면 바로 쓸 확률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겁니다. 둘째, 긴급성. 사용 기한을 일주일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줘서 저축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구조. 예를 들어 내가 40원을 쓰면 정부가 10원을 보태주는 식으로 실제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똑똑하게 정책을 설계하면 얼마나 효과가 큰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는요, 이런 조건들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더니 정부가 100원을 썼는데 시장에서는 300원에서 많게는 600원의 소비가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100원 쓰고 고작 42.5원 효과 본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얘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떡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해서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